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학교 유정미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른 시간에 오시느라고 어, 고생하셨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속하고 있는 대전대학교가 대전에 있는 원도심을 어떻게 디자인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활동을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분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대학이 원도심 재생을 디자인 관점에서 탐구하다. 왜냐하면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뭐 이렇게 주로 하드웨어, 도시 재생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전공이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좀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적인 관점으로 디자인을 푼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리서치 프로젝트 5 대전을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 저희가 시작했던 2016년 오대전 전시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갑자기 제가 원도심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원도심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다 아시겠지만 도심이라는 거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그리고 도시가 처음 시작된 그런 곳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도시가 팽창하면서 다시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장소는 원도심으로 남게 돼요. 근데 이제 원도심은 아무래도 오래되고 또 그러다 보니 약간 낡고 쇠락한 곳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이 대전대학교가 바로 이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뭐 지나칠 수 없는 약간 그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지금까지는 오래되고 뭐 어떻게 큰 도시가 왜 이런 모습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던 거죠. 저도 사실은 대전으로 이사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처음 학교에 부임할 때 가장 좀 놀랬던 부분이 바로 이런 어, 도심 하면은 굉장히 발전하고 쾌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좀 다른 모습이었구나 싶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원도심이 대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걸 같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도심 하면은 도시가 처음 생겨난 원형을 품고 있는 곳이고 도시의 발전과 확장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나서 낡고 쇠락한 곳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 이 도시의 시작과 또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골목골목 담겨 있는 사연과 우리들의 추억에서 지난 날을 떠올리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원도심이라는 거죠. 이 원도심을 그러면 학생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나? 이거는 바로 지역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무형적인 문화 콘텐츠 발굴과 자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도심이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채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걸음이 오 대전이라고 하는 원더심 리서치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는 지금부터 한 거의 5년, 4여 년 전 2016년에 처음 시작했고 올해 바로 9월 초에 5번째 전시를 하면서 5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심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시민들이 뭐 한편으로는 약간 부정적이고 떠나고 싶어하고 상권이 쇠락했다고 여기는 이곳에 우리는 왜 이렇게 주목하게 됐는가? 바로 대학이
디자인 관점으로 원도심 재생에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 리서치를 기반으로 저희는 전시도 하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책을 만들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굿즈도 개발하고 그런 컨텐츠가 쌓이면서 프리마켓도 열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는 주민의 삶과 정주 환경의 질을 높이고 원도심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에서 대학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오대전 그러니까 오대전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네이밍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상징하는 모양의 동그라미 오와 또 거기에 놀라움 왜냐하면 새롭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자 그런 의미에서 감탄사 오를 결합해서 오대전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대전 프로젝트의 목표는 원도심 각 분야의 사람들의 다각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문화, 디자인, 그리고 도시를 잇는 고리 역할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익숙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대전을 잘 알고 있는 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원도심의 권역을 저희가 바라본 권역은 여기 대전역이 가장 대전을 들어오는 관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딱 출발해서 하면은 이 직선 거리에 바로 한 요 거리가 전부 한 1.1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 충남 도청 간의 이 거리를 저희가 원으로 딱 그리면은 바로 이 오대전이 저희가 조사하고 관찰하는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목척교가 그러니까 대전천을 가르는 그 이전에 처음 출발할 때 대전이 뭐 역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또 뭐 길게 부연하기는 뭐 시간상 그럴 테니까 대전이 잘 아시겠지만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시작된 1905년 정도에 시작된 약간 근대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도시여서 초기에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여기만 발전하다가 이 다리가 목척교가 생기면서 점점점 확장해서 1930년대 즈음에는 봉주에 있던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해 오면서 도시가 활발하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됐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대전 원도심을 이 지역으로 잡고 자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건 포스터인데요. 올해 바로 5번째 오대전 2020 전시를 하면서 저희 여기 지금 자리에도 같이 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만들었던 포스터입니다. 포스터를 그냥 평면적인 포스터가 아니고 가급적 이렇게 무빙하면서 더 이렇게 좀 역동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이쪽 제가 있는 왼쪽에 이렇게 붙여져 있으니까 같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대전 프로젝트를 그럼 뭘 어떻게 했나 그런 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016년 오대전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지기 전서부터 저희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는 별로 예상을 못하고 그냥 정말 제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조금씩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소소하게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는 한 더듬어 보니까 2013년 정도에 제가 하는 전공은 주로 출판 디자인, 다시 말해서 책을 만드는 게 제 주 전공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콘텐츠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콘텐츠를 모으고 그것을 바라보고 분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4학년도 아니고 고학년이 아닌 2학년 수업 시간에 이걸 제가
겁도 없이 강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학기에는 주로 이제 책을 만드는 이론적인 배경을 좀 수업을 하고 2학기 때 한 그것도 한 3개 정도 하는 프로젝트 중에 마지막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원도심이라는 말조차 생소한 2학년 학생들과 전공 스튜디오에서 대전역을 리서치한 것이 대전 5대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과 같이 동의하고 얘기를 시작한 게 디자인은 결코 책상이나 컴퓨터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현장 조사 기반의 프로젝트를 하자고 했고요. 특히 대학이 자기가 발붙이고 있는 지역의 스토리를 디자인 중심 소재로 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제가 오늘 뭐 너무 일찍 오느라고 당황했는지 첫 책은 못 들고 왔는데 뒤에 화면 자료로는 같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대전역이라는 책을 발간을 학생들하고 같이 했고요. 두 번째가 대전 도시철도 여기 이제 요 책자인데 그리고 세 번째 다음 그 이듬해에는 대전 중앙시장은 이건 잡지로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때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흑백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좀 큰 경험이었다 싶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들고 오지는 못했다고 했지만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 건물이 바로 대전역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서울에서 그냥 이렇게 약간 출퇴근식으로 다닐 때 가장 자주 접한 게 바로 대전역이고 한편으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전부 다 대전이 자기 지역 연고는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지 자기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바라볼 기회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모르기는 저나 우리 학생들이나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좀 제대로 알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고요. 요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두 번째 호 이렇게 리서치북을 또 발간을 했습니다. 이걸 발간을 했더니 우선 그 대전역을 했을 때부터 철도공사에서 너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를 좀 부탁을 해서 저희가 정말 소박하게 전시도 하고 이러면서 차츰 외부에도 좀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거는 제가 좀 놀란 게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항상 과제 시작하면 컴퓨터로 먼저 자료부터 찾고 그랬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직접 대전역도 가서 조사를 하면서 한 프로젝트여서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무엇보다 책을 우리가 엮어서 만든 게 굉장히 신기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디자인만 하면 디자인의 역할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인쇄까지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전역에 24시라는 기획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때는 괜찮은데 밤 시간을 담기가 왜냐면 문이 좀 일찍 닫히기도 하고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노숙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보안 차원에서 한 뭐 12시, 4시까지는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기획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대전 역사 안에 편의점 알바를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취재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대전의 아주 유수한 기업의 실장으로 같이 계시는데 여기서 바로 이 대전역의 아침을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힘들었지만 재미있게 작업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남길 수 있었던 게 바로 자신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어디서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 책의 주인공으로서 콘텐츠를 책임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감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5대전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그 경험의 동력으로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해야겠구나 하는
동기 유발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가 뭔가 약간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조금씩 더 확장된 경우인데 바로 이제 지역에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현장에 나가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여긴 지역의 기관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청 지금 참 코레일이죠. 네, 코레일 분들이나 또 지역 상인들이 이제 차츰 그렇게 뭐 아까 그분들은 전시를 해달라는데 이분들은 아예 우리도 이런 비슷한 책을 학생들이 했던 이런 책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용감하게 제가 그 전에 또 제 세부 전공이 잡지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예 또 잡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때가 이제 잡지라 함은 정기적으로 발간을 해야 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호씩 학생들하고 잡지는 또 책과 또 다르게 뭔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경험을 하게 됐던 계기인데요. 이걸 하면서 저도 참 재밌었던 게 학생들의 기획력이 이렇게 신선하고 참신할 줄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재래시장, 지금은 재래시장이라고 안 하고 주로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거나 일상적으로 쇼핑을 하시는 분 손들어 봐 주세요. 그랬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번 손들어 봐 주실래요? 거의 안 해요. 뭐 지금은 뭐 정말 뭐 쇼핑몰로 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부분 마트 또는 뭐 백화점, 다시 말해서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 전통시장이라는 곳은 예전에 어머니들 아니면 할머님들이 다니시는데 가끔 명절 되면 따라가는 정도지 우리 학생들, 20대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경험의 공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 뭐 학교 프로젝트라니까 억지로 나가봤는데 밀려서 이게 아니었던 거죠. 뭐냐? 이야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인들과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죠.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정뿐만이 아니고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를 학생들이 직접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획들이 아주 재밌게 뭐 자기들이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기획을 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시장 안에서 10,000원으로 장을 볼 수 있는 어떤 것들 또는 거길 갔더니 세상에 재밌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시장 안에 패셔니스타를 본인들이 다 촬영 협조를 구하고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는 이제 시장이 특히 중앙시장은 대전역에서 바로 걸어서 도착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아케이드형의 시장이 아니고 아케이드형이라는 거는 그냥 한 줄로 쭉 있는 게 아니고 상가형이에요. 제가 알기로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지만 한 18개의 상가가 몰려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백화점형이 그냥 평면으로 퍼져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상가별의 특징이 아주 다양하고 재밌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 나름의 이런 이제 코스를 자기들이 짜는 거죠. 대전을 방문한다면 친구와 올 때, 뭐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뭐 가족과 같이 올 때, 뭐 이렇게 이제 연인들이 올 때 하면서 코스도 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뭐 곳곳에 숨어 있는 또 쉬어갈 만한 그런 공간도 기획을 하면서 다양하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는 지역의 방송국에서도 또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방송 촬영도 하게 돼서 잠시 그 촬영했던 방송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들리겠죠?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하고 학생들 중앙시장에 관한 잡지를 만들기 위해
네, 중앙시장에 관한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가는 모습을 거기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된 LP판을 오랫동안 제가 포스를 잡지 치르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한 번쯤 꼭 들려봤으면 해서 이쪽을 탐방을 드리 왔어요. 우리 학생들이 참 인터뷰도 잘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이제 아까 소개했던 책들이 같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1, 2, 3 이렇게 해서 이제 3년째 저희가 작업을 계속 이제 대전만 가지고 있는 숨은 이야기. 저도 나오네요. 이런 것들을 그걸 하고 났더니 너무 이야기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단일 건물일 때보다는 시장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이니까 이거는 한 번의 책으로 끝낼 수가 없다. 그래서 연속적인 발간 형태로 잡지로 하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건의를 해서 학교에서도 도와주고. 여기서 학교에서 도와준다는 거는 저희가 그 즈음에 학교 링크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서 실제로 재정적인 지원도 같이 이제 발간을 할 수 있게, 물론 중앙시장이 먼저 지원을 해주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더 풍성하게 발간을, 이거는 한 인쇄하고 1000부 정도 발행을 해서 시장 상인들 뿐만이 아니고 중앙시장을 방문하고 대전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다 배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약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매체가 가진 힘이에요. 저희는 책을 만들고 또 잡지를 만들었지만 이것을 인쇄해서 배포를 하다 보니 주민들이 이거를 직접 보시고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수업에서 프로젝트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로 진행한 거지만 저희가 하는 일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거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해마다 학년을 이어가면서, 왜냐면 제가 2학년하고 이 작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2학년이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 다른 학교 같은 경우 1, 2학년 때는 좀 더 교양에 더 충실하고 이렇게 전공 과목이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희 경우는 저희는 특히 이제 타이포그래피와 출판 디자인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입장이고 1학년부터 저희는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학년 즈음에는 이런 정도 프로젝트가 사실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어설프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배워가는 입장이라서 2학년 2학기에 이 작업을 했던 친구들이 3학년을 올라가면은 3학년 1학기에 한 번 더, 그래서 결국은 한 매체를 1년 정도 2번에 걸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기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 창간호부터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게 이것도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한 3, 4년쯤 되니까 5호 될 쯤에서 이걸 하는 그 후배들은 저희도 뭔가 리뉴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판형도 바꾸고 디자인도 바꾸는 그런 이제 보통 잡지 디자인에서 말할 때 리뉴얼의 그 어떤 주기를 7년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매체가 워낙 다양해져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중들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실제로도 한 4년, 5년 이런 정도 주기로 잡거든요. 그거를 학생들도 그대로 이렇게 했던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잡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발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 오대전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지역에 있는 보통 향토기업이라고 오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심당이라는 제과 기업에서 성심당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대전 원도심, 특히 처음에 대전역을 시작으로 해서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는 저희랑 만날 요 무렵 2016년이 마침 6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원도심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를 아름아름으로 어떻게 아시고 저희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심당과 원더심 브랜드 구축을 위한 이런 업무 협약도 맺고 여기 저도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성심당 분들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맺고 그해 이제 원더심 아카이빙 전시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밍이 오대전이라고 붙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소도 참 의미 있는 게 바로 이 구 충남도청 지금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곳이 바로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전 원더심의 어떤 상징적인 랜드마크의 대전역과 구 충남도청을 잇는 그 끝점에 있는 장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소를 평소에는 사실은 그렇게 특히 학생 정도의 수준으로는 전시 장소 대관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의미도 있고 특히 대전 원더심을 아카이빙 한다고 하니까 기꺼이 장소를 내주셔서 저희가 1회를 이렇게 전시를 했던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이 바로 이 오대전 전시를 하면서 제작했던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원더심의 역사, 문화,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그거를 그 전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은행동에 스카이로드라고 있죠. 예, 거기에도 같이 상영을 했던 그런 전시입니다. 네, 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보통 저희 학생들이 이제 이때부터는 물론 이제 학년을 올려서 4학년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4학년들은 자기 그 졸업 작품까지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3학년 말 한 겨울 방학쯤 되면은 본인들 프로젝트를 미리 준비해요.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한 1월 겨울 방학 중에 먼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면서 특히 이 1회 경우는 도심을 곳곳에 다니고 또 저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원더심 대전에 토박이 되시는 분, 또 원더심을 오랫동안 되셨던 아는 그 전문가분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현장 리서치도 하고 그 이후에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주민들도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학기가 저희가 9월에 전시가 준비가 됐으면 그 한 2번에 걸쳐서 여기는 3회에 걸쳤다고 하네요. 네, 3회에 걸쳐서 성심당이 이제 그 전시 전체에 대한 후원을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캡스톤 디자인 과제로 또 설명회도 하면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고 어떤 범위로 어떻게 전시를 하는 게 좋을지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충남도청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시를 한 1회 전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덕분에 이렇게 후원사가 나중에는 훨씬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좀 큰 규모로 그 전시관도 보통은 한 관 정도밖에 대관을 안 해주는데 저희는 3관, 전관을 다 빌려서 그렇게 아주 성대하게 크게 전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전시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끝내려고 했어요. 왜? 너무 힘들었거든요. 9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그 원더심을 샅샅이 다녀야 되고 우리 학생들도 사실 말이 쉽지 수업 끝내고 또 현장 나가서 리서치하고 돌아와서 자기 작업해야 되고 이건 너무 속된 말로 노가다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전시 오픈을 하면은 번아웃 될 정도로 굉장히 작가가 아니고 우리는 전시 준비까지도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해야 되니까 1년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우리가 의미도 좋지만 할 만큼 했지. 그리고 이제 끝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전시 장면을 잠깐 보여주고 여기 내용 보면은 학생들 시각이 얼마나 신선하고 재밌냐면 우리는 목척교
거를 보면은 굉장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서 쉬는 그런 장소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분들의 자세를 전부 조사를 해서 이거를 목척교 잉여랜드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발상으로 전시를 한 친구도 있고요. 여기는 원더심에 있는 물이 보이는 씬만 전부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원더심의 물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런 얘기도 해주는 그런 아주 여기 정말 이 공간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여기 이쪽 이거는 대전이 칼국수의 도시로 유명하다는 걸 알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보통 2명, 3명의 팀인데 그 팀들이 대전 원도심 안에 있는 칼국수집을 전부 다 가서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목이 칼최몇이에요. 칼국수 최대 몇 그릇 먹어봤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 귀퉁이에 보이는 이거는 그때 당시 한참 그 컬러링이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대전 랜드마크를 가지고 컬러링 준비도 하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을 했나? 원도심 빈 건물을 전시장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 좀 보시면 이렇게 버려지고 그러니까 원도심의 실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가가 많고 폐가가 많은 그런 이제 그 쇠락의 한 현장을 우리가 직접 같이 체험하면서 그 공간에 있는 쓰레기부터 다 비우고 그렇게 해서 공간을 이거야말로 이제 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전시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시간이 조금 제가 많이 잡은 것 같아서 뒤에도 또 요거는 참 브랜드 그 굿즈를 제작해서 네, 판매도 같이 하고 했던 장면. 그러니까 이제 해를 거듭하니까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이 정도에서 끝나가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 5대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런 얘기도 또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걸 하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5대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진행할 수 있었냐면은 바로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물론 프로보노 디자인이긴 했지만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 그 공간을 홍보 매체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그러니까 홍보를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 작업도 같이 해줬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한 5년간 2학년 학생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여기도 있죠. 중앙시장 잡지는 약간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5호까지 발간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형태의 잡지를 다시 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5대전 문화잡지라는 그래서 한 호에 한 동네를 소개하는 그런 잡지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대전의 5를 따서 바로 이제 원도심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첫 호가 대흥동이었고 이게 대전역을 품고 있는 정동, 그다음에 은행 선화동, 그리고는 가로 중요한 중앙로도 하고 올해에는 아예 대전의 특히 근대문화 탐방로를 소개하는 그런 잡지도 발행을 저희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프리마켓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잡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콘텐츠도 쌓이고 사실 이 얘기만 해도 한참 할
상황인데 자꾸 제가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그 공간을 또 그 성심당 바로 앞에 대흥동 성당이라는 중요한 랜드마크 장소가 있는데 그 성당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을 저희한테 잠깐 그 운영 위탁을 한 적이 있어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공간이 바로 공간 1919. 이 1919라는 것이 성당이 처음 생겨서 작년에 바로 100주년 기념 전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준비를 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기 그 시장 잡지를 만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굿즈를 제작해서 여기서 플리마켓을 열기도 하고 그런 작업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대전 마케팅 공사에서 대전에 있는 그 대청호를 관광 코스로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사진전을 같이 전시 준비를 하자 그래서 그 준비도 저희가 이렇게 포스터와 이 작업을 다 저희 학생들 새 4학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전시 준비를 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흥동 성당의 100주년 이 전시가 대전 창작센터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이 그래픽 디자인이며 여기 전시 그래픽 작업을 지금은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이 여기 대전 원더심에서 창업을 했어요. 창업팀이 이 작업을. 그래서 제가 그 작업한 현장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친구들입니다. 제가 기념사진도 저 때 제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무슨 뜻이냐? 5대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졸업해서 지역에 남아서 창업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이에서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지금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외부 용역까지 맡게 되는 그래서 국토부가 하고 있는 뉴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가오동에 있는 새터말 기록화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시작을 했고 올해도 더 연속해서 하게 될 거고 여기 와 있는 우리 학생 중에도 이 작업에 참여해서 이런 본문도 다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바로 이 5대전 잡지의 전체 해마다 쌓였던 올해는 탐방로를 하다 보니까 지도까지 제작을 했던 그런 작업입니다. 바로 이 지도는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는 그 외부에 있는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걸 앱으로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그것도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하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 했던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그냥 평면적인 작업만이 아니고 이렇게 포스터를 앱과 연결을 시키면은 입체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올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같이 좀 누가 잡아주면은 네. 보이시나요? 그렇게 그 앱을 사용하면은 거기 평면으로 되어 있는 포스터가 입체로 움직입니다. 보셨어요? 네. 두 작업이 다 제가 대표 작업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대 전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전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전시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하자면 다시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그냥 자료로만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얘기 중에 한 해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네, 계속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해마다 이제 하게 돼서 요 두 번째 해는 다시 사회적 자본센터가 들어있는 이 장소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저희는 그야말로 좀 디지털 노마드처럼 장소를 옮겨가면서 해마다 다른 장소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바로 재작년에 그
비어 있는 건물을 저희가 다 청소하고 해서 전시를 했던, 그러니까 요런 외관을 가졌던 곳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려면은 전시 공간도 저희가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대전엔 아까 맨 첫 번째 보셨던 그 전시고요. 이게 올해 이제 전시했던 장소인데요. 올해는 성심당이 새 건물, 다른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지금 이제 뭔가 아직 용도는 정하지 못하고 비어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간을 사용을 해서 오대전 전시를 올해 5번째 전시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시 장면이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는 이제 포스터, 그러니까 굿즈 같은 걸 개발을 해서 전시장에서 판매도 직접 하고 판매 수익도 꽤 된 걸로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그렇게 해서 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오대전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래된 것의 가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낡고 오래된 곳이 발견의 기쁨과 만남의 즐거움, 이야기의 재미를 일깨워주는 터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이 친구도 나도 원주민이라고 할 정도로 오대전에는 대전 원도심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대전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살피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의 도움으로 원도심 브랜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의 청년들은 자신의 도시를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탐사해 갈 것입니다. 네, 여기 오대전 전시 관련하는 사이트 주소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역대 자료 전시도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의미 깊은 그 내용으로 강연이라기보다 저희가 함께 공감했던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다른 분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예. 지금 한 2016년도부터 계속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저도 이제 어른들이나 사회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학생분들이 많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하시면서 감동하셨던 부분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굉장히 어려웠거나 아니면 내가 이 작업을 왜 하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면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 해서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요. 뭐 어려웠다기보다 지금도 제가 좀 이제 항상 할 때마다 좀 고민스러워 하는 거는 원도심 내에는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특히 전시할 공간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멋지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 노마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매번 그 정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섭외도 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라서 사실 내년도 이제 한다면 또 어디서 해야 되지?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또 하나 아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짐작을 한다면 이제 주민 인터뷰를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물론 대부분의 많은 주민들이 흔쾌히 이렇게 임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원도심의 가치를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보존해야 될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거 다 그냥 싹 재개발해서 다른 데처럼 저기 신도심처럼 멋지게 새로운 곳으로 만들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와서 관심을 가지면 혹시라도 이게 뭔가 괜찮은 걸 줄 알고 남기려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러시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제가 간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성장해 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희가 아주 쉽게 좋은 내용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오늘 리노마 시대의 디자인의 역할 첫 번째 강연자 유정민 교수님의 강연을 마치겠고요. 큰 박수로 저희 보내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